적어도 근처 지인 한두 분 정도는 이미 받았을 것 같은데요. 좀 대화 환자를 보면서 주로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깨끗한데 사실 저희가 올 초에는 이렇게 가구 공장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나름 좀 깨끗하게 만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니시기에 편한 병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주로 이제 무릎부터 엉덩이까지 인공관절 위주로 하면서 주로 서울병원에 와서 좀 갑자기 환자분이 늘어나는 건 사실은 엉덩이 쪽 부러져서 오시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만약에 겨울에 잘못 미끄러지시면 여기 탁 부러져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올겨울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골다공증 관리를 특히 잘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예방 방법이 되시겠고,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비가 오고 빙판길 얘기 나오면 아예 안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부터 무릎까지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흔히 받는 질문들 수술은 언제 받으면 좋을지, 수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래도 이게 주변에 사실은 멀쩡하던 친구나 지인분이 넘어져서 부러지고 수술했는데 곧 죽었더라 이런 얘기 내지는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주로 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답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언제 수술 받냐면 사실 정답은 없지만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용어로 번역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인공관절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을 상상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시는데, 영어로 쓰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직역을 해보자면 이제 관절 송영술, 표면 치환술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는데, 이거는 좀 큰 거지만 보통은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제 뼈를 얇게 깎아서 그냥 씌우는, 그래서 거창한 아까 로봇에 있는 그런 관절보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니까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을 살짝 덮어주는, 비유하자면 사실은 그 어금니가 썩었을 때 깎아내고 금속이나 금리 씌우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심각한 수술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이라는 한글 용어가 주는 기본적인 거부감에서 조금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를 잠깐 보자면, 본격적인 인공관절은 한 180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서양에서 이런저런 시도는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관절이랑 유사한 형태는 요 양반 영국 사람인데 이제 공을 인정받아서 기사 자기까지 받아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이제 서 존 찬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한국식으로 하면 존 찬리 경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금속과 플라스틱을 쓰는 최초의 인공관절을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다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돼서, 시작은 고관절이 먼저입니다. 역사가 제일 길고, 그래서 결과도 데이터가 제일 많고, 환자 만족도도 사실은 제가 해보면 무릎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고관절 쪽이 회복도 좀 빠르고요. 무릎은 의사들이 설명하기로 어쨌든 피부 바로 밑에 뼈가 만져지는 관절이 들어오니까 이 근육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수술 후에 조금 더 통증이 오래가는 경향이 있고요. 고관절은 사실은 수술해 놓으면 빠른 분들은 하루 이틀만 해도 잘 걸어다니고 이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회복이 빠른 수술입니다. 근데 저런 어떤 현대적인 그 인공관절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다른 게 없었냐 하면, 이런 몰드 아스로플라스라고 그래서 그냥 뼈 끝에 플라스틱만 씌워놓는 것도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좀 이상한 걸 가지고도 여기 가끔 이렇게 희귀 사례를 우리가 의사들끼리 보고하잖아요. 이런 데 보면 46년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현대적인 인공관절이 아니어도 오래 쓸 사람들은 또 쓰기 때문에 현재 전국 어디에서 어지간한 곳에서 수술을 받으셔도 사실은 저희가 설명하기로 일반적으로는 60 넘어서 수술하시면 수명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보험 자체에서도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많이 삼기 때문에 65세 이하는 조금 우리가 주저하는데 65세 넘으신 분들은 대개는 다른 일이 없는 한 한 번 수술 받은 거를 평생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편이고요. 아까 저런 형식에서 이제 최근 발전하는 조금 더 매끈해지기도 하고 더 짧아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시멘트라는 걸 썼었는데 이렇게 거칠거칠한 표면이 있는 특수코팅된 인공관절을 써서 우리 뼈랑 완전히 일체가 되게 뼈가 부러지면 골진이 나와서 붙잖아요. 요 수술을 해놓으면 골진이 나와서 이제 뼈랑 저 인공관절이 한 덩어리가 돼서 처음에는 조금 불안정한데 나중에는 완전히 들러붙어서 자기 뼈처럼 한 덩어리를 움직여서 환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서 지금은 둘 다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 쪽은 이걸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이런 무시멘트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고 무릎은 사실은 역사가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계곡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사실은 뭐 아까 고관절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데 여기 수술 화면인데 이렇게 비교적 정상적인 연골 외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 뼈가 드러나서 뼈끼리 부딪히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앉아 쉬고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뼈끼리 부딪히니까 무지하게 아프죠. 근데 또 우리 몸의 관절이 저 안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들어있어서 또 움직이다 보면 그 관절액이 약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또 좀 부드러워지고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서양에서 예전 뭐 1800년대부터 의사들이 많이 해서 뭐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인체 조직을 넣어보기도 하고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돼지 방광을 집어넣었던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원시적인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합성 물질들을 집어넣다가 본격적으로 금속을 넣은 거는 한 70년대. 그래서 아까 고관절보다는 조금 발전이 늦었는데 고관절이랑 이제 엇비슷하게 서로 뭐 이쪽에서 성공한 기술이 있으면 이리로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인공관절하는 사람 중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병원 의사들 물어보시면 저처럼 이제 인공관절을 한다고 하면서 엉덩이랑 무릎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요새는 그냥 엉덩이는 엉덩이, 무릎은 무릎 이렇게 관절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조금씩 학교랑 병원에 따라서 좀 트렌드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관절별로 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하는 게 뭐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무릎이 아프면 무릎 본다는 사람한테 가면 되고 엉덩이 아프면 엉덩이 아픈 데 가면 되는데 이제 또 수술하는 기법상에서 보면 또 이런 어떤 노련함 내지는 경험치 이런 것 때문에 또 특히 미국 쪽에서도 가령 뭐 뉴욕 쪽에서는 조금 저희가 주사위 많고 뭐 보스턴 쪽에서는 약간 뭐 우리나라 같이 하기도 하고 지역적인 특색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건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티피컬한 케이스인데 서 있을 때 안쪽만 이렇게 달린 모다리가 되시면서 65세 때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고민하다 사실 오른쪽만 수술했던 장모님이거든요. 사실은 뒤쪽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족하고 계신데 이쪽을 사실은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냥 한쪽만 했는데 결국 뭐 금방 다시 아파서 같이 할 걸 하고 같이 후회를 하는 중이죠. 그래서 대개는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릎을 하실 때는 조금 그 양쪽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술 시기는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일상생활이 힘들 때, 걷기 힘들 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자들이랑 특히 아플 때 그래서 환자들이 경험하는 건 결국 아픈 거는 본인이 아픈 거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아픈 환자는 저는 이제 기다리라고 하고 아픈 사람은 조금 엑스레이가 아쉬워도 그런 말 하자고 하고 그래서 아픈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아픈 환자를 엑스레이만 보고 수술해 놓으면 굉장히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 게, 어쨌든 안 아픈 걸 건드려 놓으면 최소한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우리 몸이 칼을 대놓으면 자리 잡고 안 아플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피부에 혹시 뭐 가볍게 찢어지거나 뭐 꼬매보거나 다른 수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가벼운 흉통 요만한 것도 완전히 안 아플 때까지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걸리고, 이렇게 뼈를 깎는 수술은 사실은 평균 6개월, 길면 1, 2년까지도 환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얼마나 아픈가가 환자의 만족도랑 제일 연관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 아픈 분은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엑스레이가 안 심한 분도 아픈 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수명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는 위에 아래 금속을 집어넣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집어넣기 때문에 오래 쓰면 이렇게 플라스틱의 변형이 오고 컬러 체인지도 오고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명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식품처럼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가 되면 무조건 수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뭐 40몇 년 쓴 거 보여드렸듯이 생각보다 오래 가도 환자가 견딜만 하면 무조건 다음 수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옛날에는 10년 얘기를 했고 지금은 뭐 15년, 20년 얘기를 하고요.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100명 수술하면 생존율이라는 개념을 써서 10년 생존율, 20년 생존율, 그래서 보통은 10년 생존율을 한 95% 이상, 20년 생존율은 90% 이상. 무슨 얘기냐면 오늘 100명 수술을 했을 때 20년 뒤에 보면 90명 정도는 재수술 안 하고 잘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공률이 20년 사이에 90%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수명도 길고 괜찮은 수술이지만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면 뼈가 다 녹아 없어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염증 감염이 오는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침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공관절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침 맞지 마십시오. 꼭 무릎 주변이 아니라 다른 데 맞아도 피부에 있는 균이 침을 따라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게 혈액을 따라 움직여서 무릎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큰 금속 이물질을 몸 안에 지니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균이 되게 잘 자라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 또 잘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대개는 균이 안 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속을 다 빼내고 다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겨우겨우 균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정리가 되고,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엉덩이가 부러지면 죽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사실은 골다공증성 골절, 그 중에 특히 고관절 쪽인데요. 2000년도 어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약 900만 건. 그 중에 우리 정형외과에서 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엉덩이, 손목, 척추인데 각각 160, 170, 140 비슷하고요. 근데 문제는 손목이 부러지신 분들은 기부스 하고 걸어다니면 되거든요. 수술하는 경우도 뭐 안 하고 그냥 기부스만 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척추 같은 경우는 좀 누워 있으면 되고, 아픈 분들은 이제 허리에 시멘트도 넣으면 대개는 금방 좋아지시고, 엉덩이는 부러져서 오면 수술 안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0명에 하나도 안 되고 거의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금방 간 것 같아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실리면서 근관계 결국은 어긋나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숫자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수술 연결된 걸 보면 엉덩이 쪽이 훨씬 많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대충 뭐 남자는 100건 정도, 여자는 한 200건, 그래서 여자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60세, 65세 이후로 골밀도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해서 이런 통계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아직까지 골다공증 약을 안 먹고 계신다고 하면 한 번쯤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한 70대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고 대부분은 한 80 초반부터는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들은 70 넘어가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이별로 이렇게 보면 분포는 비슷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 생겨도 별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사망률은 또 특이하게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1.3배 높습니다. 수치로 보면 6개월 내 사망률이 뭐 한 13%, 1년 내 사망률이 거의 20%, 2년 내 사망률이 한 30%. 그래서 부러지면 수술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상당수는 돌아가시는 루트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도 부담이 되고 회복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실은 수술하다가 돌아가셔서 나오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저도 경험한 적이 없고 제 주변에 비슷한 수술하는 사람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의 수술 기법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마취과의 뭐 가스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져서 진짜 뭐 머리나 뭐 배나 심장 직접 수술하는 거 외에는 요새는 수술방에서는 어쨌든 다 끝나는데 고령인 환자들은 주로 이제 심장과 폐가 약하시니까 수술 잘해놔도 뭐 심장이 안 좋아서 약 좀 쓰면 그 다음 폐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 뭐 폐에 약 쓰면 또 다시 심장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약 들어가다 콩팥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다가 이제 긴 시간이 걸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다른 통계 하나인데 이거는 영어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엉덩이가 부러지면 수술을 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의대를 졸업한 직후만 해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60대 한 중반 환자를 인턴 레지던트 때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가셔도 되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보낸 기억이 나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데 중에 하나에서 그런 식으로 프랙티스를 했는데 최근 5년, 10년, 15년 사이에 뭐 의료도 발전하고 환자들의 수명도 늘어나고 수명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늘어나는데도 활동을 다들 하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뭐 한 75세인 양반이 지하철 타고 우리 외래 걸어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죠. 뭐 보호자들이 안고 오든 휠체어 태워왔지. 지금은 80대 양반 중에서도 그냥 혼자 다니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저 환자 중에서. 그래서 삶의 질 자체가 좋아져서 그런지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데 좀 옛날 데이터를 보고 예전에 엉덩이가 부러져서 왔는데 수술을 안 했던 환자들 뭐 지병이 많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요즘은 이런 연구가 안 돼요. 거의 다 수술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더니 수술을 안 한 그룹은 2년 뒤에 80%가 돌아가셔요. 엉덩이가 부러지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되게 누워만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옛날 옛날 그 전해오는 얘기 중에 뭐 잘 지내던 양반이 한 번 넘어지더니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다 이런 위인전의 구절들이 그 중에 상당수는 캐보면 엉덩이가 부러져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요. 수술을 한 그룹은 2년 뒤에 사망률이 20% 정도. 아까 수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는데요. 이게 2년 뒤에 20%면 사실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이 수술하는 그룹의 평균 연령이 대개 한 70대 후반 내외인 걸 감안하면 그 자연 사망률이 어느 정도 끼어 있거든요. 위험해도 수술하는 게 결과가 훨씬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수술할 때는 보통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수술하는 환자들이 수술 안 하는 환자보다 사망률이 4배 정도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대개는 위험해도 요새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좋아서 사실 수술비가 큰 부담은 안 되고 예전이랑 다르게 또 환자나 주변 가족 입장에서도 뭔가 해보고 돌아가시는 거를 좀 더 원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2년간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 걸 보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 지인 중에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 해야 된다라고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 통계적으로 아까 보시면 대충 10만 명당 100에서 300건 통계에 따라 좀 차이는 나고 사망률은 20에서 40%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전히 사망률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술은 뭐 이런 구식 수술 기구들도 있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안에다가 넣는 거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수술은 요거를 넣기 위해서는 이만큼 떼야 되거든요. 요즘 수술은 요거를 넣기 위해서 여기 조금 떼고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떼고 이렇게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하고는 거의 뭐 한 3주 누워있을 때 한 10년 전에 수술 이 수술을 하고 뭐 이틀 만에 걸게 하니까 만족도의 차이가 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 중이고 실제 흉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남고 저희 병원 수술방인데 이렇게 환자를 거의 매달다시피 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직접 보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맞추면서 수술을 해서 수술 후에는 환자만 괜찮으면 저는 뭐 바로 걸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골절은 정리하면 사망률이 높은데 수술은 필수적이고 수술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수술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무너져서 또 수술해야 되거든요. 재활은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추가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부러진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같이 꼭 치료를 해야 되고 제가 치료할 때 목표는 부러진 쪽이 붓는 거, 두 번째 목표는 반대쪽이 안 부러지는 거. 가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양쪽이 부러져서 보면 사실 좀 슬프죠. 좀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하시면 반대쪽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보시면 영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골절이 있는 환자 중에 60%만 약 처방을 권유받았다. 미국에서는 24%만 약 처방을 받더라. 우리나라 미국, 한국, 스페인에서 조사했을 때도 한 20%, 제주도에서 조사한 것도 한 23%. 그래서 이거 사실 저희가 부끄러운 통계인데 이제 우리는 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열심히 하고 약 처방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좀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러졌는데 골다공증 약 처방을 못 받고 태어난 경우가 꽤 있더라.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일찍 퇴원해버리기도 하고 또 뭐 검사가 밀려서 못하고 퇴원하기도 하고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골다공증 약을 100% 처방하는 건 또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신 골다공증 치료제 몇 개를 보여드리면 보통 아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공복에 먹고 눕지 못하고 뭐 1시간 정도 앉아있고 그런 약들인데 그런 약들이 제일 역사가 오래됐고 결과도 괜찮은데 그 약을 또 너무 오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약을 혹시 5년 이상 계속 드셨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새로운 약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너무 오래 열심히 드셔서 뼈가 더 잘 부러지는 그런 새로운 부작용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약 이름들은 다 이거는 주사 치료제들입니다. 저는 제가 수술하는 환자를 전부 주사 치료제로 바꿔버리는데 요거는 항체를 베이스로 한 약인데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술하면 엑스레이 찍으러 오시니까 병실에서 한 번 넣고 6개월 있다 외래에서 한 번 넣고 뼈 다 붙으면 이제 6개월에 한 번 얼굴 보면서 주사 계속 드리고 요거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인데 1년에 한 번이니까 뭐 지방분들도 잊어먹고 그냥 태어나기 전에 맞으면 1년에 한 번 맞으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호르몬제인데 매일 맞는 주사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는데 요거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응용한 약이라서 약값도 비싸고 대부분 보험이 안 되지만 제가 쓰는 이유는 혹시 여러 군데 부러졌거나 뼈가 잘 안 붙으면 정형외과 의사끼리 요거는 뼈에 붙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모든 골다공증 약 중에 유일하게 뼈를 만들어내는 거를 자극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은 보험이 안 돼도 이걸 쓰자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질이 다른 약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각각 쓰는 것보다 효과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서
골밀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두세 배 빨라져요. 그래서 최근에 요 약들이 사실은 발매되고 시판된 지가 지금 한 1년 내지 1년 반 얼마 안 됐거든요. 특히 이 약은 올 4월부터 보험이 풀려서 예전에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는 이거 보험 안 되는데 맞으세요 하다가 올해는 이제는 보험 해드릴게요 하고 계속 바꾸고 있는 약이라서 계속 좀 우리나라 보험이 사실 좀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이런 최신약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편인데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최근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술하는 모습인데 뭐 인공관절할 때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보이는 이제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우리 무릎 수술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뼈에다가 지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에 등록을 해서 제가 깎는 거를 컴퓨터가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지도처럼 내가 몇 도를 깎겠다 그러면 얘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건 이제 염증을 좀 줄여보겠다고 소위 말하는 우주복. 그래서 인공관절의 염증이 수술 직후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1% 이내, 0.5%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환자 몸에 있던 균이 가지만 상당수는 또 수술 중에 공기 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특수 장비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두세 분간 받도록